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타트입니다. 3월 29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구 이말월 이걸 말아 올린다고 이런 말씀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거래량 엄청나게 말아 올렸습니다. 아이파크 3.7억 좀 생소한가요? 자, 구별 거래량 2월의 거래량 대구 거래량 전월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치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수성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달서구도 물론 워낙 아파트 수가 많다 보니까 절대 거래량은 가장 많은 수준. 오늘 1일 거래량 신고만 보더라도 수성구가 달서구보다 더 많아요. 달서구 10건 이상 거래가 나오던 무렵에 수성구는 1, 2건 정도 거래 나왔던 게 요게 불과 반년 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모습이 나타났죠. 남구나 서구 지역 좀 거래량 좀 우려스럽죠. 워낙 서구 지역은 지금 대단지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에 실질적으로 매물로 풀리고 이런 것은 또 2년이 지나봐야 풀리겠죠. 거래량이 과연 얼마나 받쳐줄지 추후에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 맥시멈 1600건을 바라보고 있었던데요. 매도 물량 한번 보시면은 어제 좀 특이했었죠. 근데 오늘은 이변은 없었어요. 근데 요 상단을 살짝 보시면 살짝 낮아진 듯한 느낌.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제 하루 그냥 이상현상이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물량 예상치와 다르게 전년도 21년, 22년 예상치는 거의 오차가 없었거든요. 올해는 오차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오차가 거의 3,000건 가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사례가 신고되냐 하면은 특례 보금자리론 받아서 대환해줘라. 뒤에서 안 보니까. 대안해주고 그걸 월세로 돌려라. 이런 사례들도 제법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월세 물량은 연초 대비 1000건 늘어났고요. 1000건. 전세 줄어드는 거 3000건. 3000건. 예상치보다 3000건. 여기 매도 물량 늘어나는 거 2000건. 뭔가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지나요? 2000, 전세 3000, 월세 1000. 전세 시장으로 가야 될 것이 엉뚱한 대로 가고 있다. 전체 임대 물량은 연초 대비 약간 늘어나 있는 모습. 하루 거래량 78건, 2월달 거래량 1617건, 예상치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3월달도 뭔가 4월달의 거래량도 크게 이번 달과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숫자 지난주 숫자 보면 118, 88, 이번에는 90, 78, 그 이전으로 가보면 113, 108. 뭔가 조금 줄어들죠. 뭔가 이게 탄력을 못 받아요. 과거 부산 조정지역 해제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거래량이 2,000건이던 것이 갑자기 4,000건, 8,000건 이런 식으로 늘어났어요. 야, 그러면 시장이 제대로 반응하네 이런 느낌인데요. 왜냐하면 부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00건이 이 빙하기, 대구는 2,000건 빙하기 그 수준이잖아요. 2,000건을 뚫고 3,000건, 4,000건, 7,000에서 8,000 정도 됐을 겁니다. 이렇게 탄력을 받아주느냐 아니냐라고 봤을 때 일단 탄력을 받기는 힘들다. 어쨌든 누군가는 끊임없이 이마로를 외치면서 가즈아를 외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제 PD수첩 보니까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저희 자영업 이야기를 늘상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저희 부모님도 자영업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이 장사가 되고 안 되고 경기를 타고 안 타고에 따라서 이 시비가 엇갈리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역대급이라고 하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빚 갚는데 돈을 다 쓴다. 이자에 대한 부담이 너무 강해지면서 빚 갚는데 돈을 다 쓰니까 자영업자들 생존하기 힘들겠죠. 연간 이자로 40조 정도. 이 정도의 돈이 시장에서 먹고 쓰고 입고 이런 데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꽁꽁 은행으로 돈을 다 보내버립니다. 자영업자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다 그러면 사람들 또 돈 더 안 쓰잖아요. 막상 나가서 외식 한번 할 때마다 제가 예전에 토요일 날 이 브리핑 해드릴 때 외식 한번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고.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인다고. 네,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버머 11억 5천, 버머숲 화성파크드림 7억 7천, 만촌서안 포레스트 22년식 아파트, 21년식 아파트, 이게 웬 말입니까? 이 버머 엘리넷들 신고가 이게 대단하게 보이시나요? 6억 5천,
71제곱미터, 84제곱미터 7억 6천 정도 수준. 이렇게 좀 이제 거래가 요런 것들은 이제 신고가가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물건들이죠.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 가격 고점 대비 거의 40% 가까이 빠지면서 뭐 중간층 정도, 그럼 좀 많이 빠진 느낌? 네, 수성 알파시티, 동아 IBC 국평의 가격 6억 2천. 이거 오늘 좀 충격적이었죠. 요거 오늘 제목으로 넣으려고 하다가 넣진 않았는데요. 거의 뭐 한 45% 이상 빠지는 모습. 층수는 조금 빠지긴 하죠. 대구역 센트럴 자이 4억 6천. 또 하나는 4억 5천. 고점 대비로는 40% 정도 빠지는 모습. 삼성 그린빌 32평형. 연식에 비해서 참 좀 굳센 아파트였는데 많이 빠졌죠. 고층인데 30%. 하지만 지금 전형적인 모습에 크게 벗어나질 않는다. 자, 노변 대백 대형 평형은 고점 대비 10% 빠진 모습. 대구역 센트럴 자이 35평형 또 한 건의 거래를 보면 마찬가지로 40%. 한 중간층 정도는 대구역 센트럴 자이 혹시라도 매수를 하려고 하신다면 뭐 요 정도 수준. 뭐 일반적으로는 30%가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특정 아파트들 가격이 7억 2천이 웬 말입니까? 주위에 분양 많았던 곳들 특히 가격 더 많이 띄워져 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하락무세라 그러는데 이 진정한 이 하락무세들은 이거 팔고 간 사람들이 문제지. 중개주는 저를 잡고 또 시비를 걸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조회수 2천도 겨우 나오거든요. 2천도 겨우 나와요. 여기 와서 굳이 뭐 그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대구 반도유보라 침산 상파크드림 웬만한 이름 들었던 다 아파트들 평당 1,000만원 살짝 넘어가고 고점 대비 거의 40% 30% 40% 거의 유효한 상태. 대구의 센터자 이거 좀 많이 떴었네요. 월베역 포스코드샵 고층의 30% 정도 전형적인 모습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뭐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침산 상파크드림 30%의 고층 전형적인 모습 오케이. 현대 아이파크 34평형 요 1층이라는 것이 좀 걸리긴 하죠. 근데 하락률이 이 40%도 훌쩍 뛰어넘는 모습. 3억 7천. 뭐 금매 다 나갔네요. 뭐 다 나갔네요. 이렇게 했지만 뭐 알랄 다 나갔네요.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1층은 여전히 이 하락률 틀 40%. 이것도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다시 근래 들어서 4억 뭐 후반부에 산다 이러면은 좀 너무 앞서가는 느낌은 있습니다. 물론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야 이거 한창 때 6억을 넘어가고 7억을 가고 근데 그거 팔고 인근에 또 비슷한 거 살 수 있거든요. 이편의 세상 복현 요거 소형평형 대구 좀 소형평형 생각보다 비쌉니다. 주곡 3점 그린과 더 베스트 지난번에 7곡분이 한번 질문해 주셨는데 주곡 지역도 살기 좋더라고요. 가보면 좋습니다. 자전거 타러 거기 네 가보면 좋더라고요. 식당들도 좋고 네. 30% 이상 하락해서 3억 5천. 협상 휴폴의 이시아폴리스 40% 정도 하락했는데 저층 전형적인 모습. 네, 전형적인 모습 좀 네모로 좀 나타낼까요? 신암 청아람 가격 30% 정도 하락했고 고층 이건 대형 평형인데 이 가격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소형평은 조금 건너뛰고 CG 한신 휴플러스 3억 3,500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의 저층. 그럼 이게 아마 고점을 제대로 아마 빡빡하게 못 채웠던 그런 영향을 있는 것 같습니다. 복현 3차 서한이 다음 고점 대비 25% 정도 빠져서 3억 2,900, 3억 2천, 평당 1,000만원, 평당 1,000만원, 웬만한 대구 지역 여전히 가능하다. 올랐고 가격이 반등했고 어쩌고 뭐 이야기 다 했지만 평당 1,000만원이면 가능하다. 외곽이면 정말 800도 많이 급하게 파는 것도 가능했죠. 집 지으려고 알아보시는 분 평당 800 빡빡할 거예요. 평리 푸르지오 인근의 대단지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곳 3억 조금 잘 받았다 느낌 들었는데 고점 대비 40%의 고층 입주를 앞두고 있으니까 좀 이런 문제가 또 있긴 하네요. 아마 근데 이게 또 가격이 5억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그 밑바탕에는 옆에 대단지가 뉴타운이 새로 들어서면서 거기에서 멸실되고 이주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가격이 부풀려 되는 것도 있어요. 멸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멸실 이 건설사들이 하는 행태가 한 번에 우짜 부숩니다. 대구시에서 그거 허가 왜 내줬냐 이런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이 멸실을 순식간에 막 5천만 평상시에 1년에 한 4천 가구 정도 멸실은 연간 매년 있어 오거든요. 뭐 주택부터 시작해서 뭐 원룸 다가구 아파트 다 포함해서 그중에 아파트가 4천 개가 아니에요. 아파트 한 1,000개, 1,500개. 근데 요 근래에는 부쩍 많이 늘었잖아요. 이게 건설사들이 하는 전략이 이러합니다.
왕창 부셔버리면 여기서 간 사람들 다 어디 갑니까? 인근에 전세를 가건 월세를 가건 막 밀려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고 분양가가 더 높게 되고 그런 전략이 좋아요. 초반에는 먹히는데 그게 끝자락이 되면 항상 안 좋았어요. 2008년, 지금 2022년 이렇게 끝자락에 물리는 게 안 좋더라. 그래서 야, 건설사도 손해 엄청 보겠는데 하겠지만 그 이전에 많이 챙겨 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 살 길 알아서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또 대량의 입주를 앞둔 시점이 되면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생기죠. 이제 전세 있던 사람들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또 불거집니다. 대실력 이 편한 세상 33평형 2억 9,500. 이런 동네도 좋은데요. 신동아 파밀리에 30% 정도 하락해서 9평 평당 800만 원 정도 수준 막 떨어지죠. 월성 가장타운 대형 평형 52평형이 2억 7,800. 근데 한창 오르기 전에 또 이런 시절도 한때 암흑한 그런 시절에 보면은 항상 이런 매매 가격들이 나오곤 하더라고요. 1991년식. 이거 층수가 꽤 높은 층 아파트인데, 네. 나머지 가격들도 1억 5천, 1억 5천 빠지는 거 보면 누가 하락이 끝났다. 이마롤도 좋지만 일단 이 앞길 좀 단도리는 좀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느낌은 듭니다. 네, 지금 대출자들 뭐 금리가 좀 떨어지고 일부 시중 은행에 뭐 4%만 미만의 4%에 되지 않는 은행 약간 미끼 상품 비슷한 그런 최저금리 상품들 이렇게 홍보성으로 뉴스에 나오고 하면 누구든지 다 그 대출 금리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었죠. 대안을 하려고 하니까 웬걸 한도가 줄어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뒤에 가서 요거 중요한 거 먼저 요거 중요한 거 빨간 네모가 노란 네모를 넘어서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금방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정신줄을 살짝 놨죠. 이 DSR 관련해서 이 차주별인지 아니면 은행 전체별인지 은행에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대출을 받으러 갔어요. 그럼 A라는 사람은 은행 DSR 요거 40%일 때는 A라는 사람이 돈을 조금 빌렸어요. 그럼 얘는 10% 썼어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은 40%를 다 대출을 냈어요. 그러면 C라는 사람은 얼마를 대출 낼 수 있다? 70만큼 대출을 낼 수 있었어요. 근데 요게 차주별 DSR. A도 40%, B도 40%, C도 40%. 이 차주별 DSR 개념이 있는데요. A라는 사람이 나는 대출 많이 필요 없어. 조금만 빌리면 돼 하고 10%를 빌렸어요. B라는 차주는 빌 차자에 주인 주자인가요? 빌리는 사람 주체를 말하는 거죠. B라는 사람이 40%를 빌렸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나머지 은행에 있던 돈을 왕창 C라는 사람이 빌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A라는 사람이 조금 빌렸더라도 C라는 사람은 40%밖에 못 빌린다. 이것이 차주별 DSR의 주 요체죠. 그래서 내가 과거에는 40% 풀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번에 금리가 막 떨어지는 게 갑자기 막 변동금리로 바뀌면서 막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자 부담이 갑자기 2배로 늘어나는 이런 이자 부담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른 곳에 보니까 싼 상품이 보여요. 그래서 DSR을 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웬걸 그전보다 대출 금리가 높아요. 왜? 그 전에 집을 살 때 2.5%라는 금리로 대출을 샀어요. 이게 거의 한 5% 이상 올라가서 시급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4% 초반의 금리가 보여요. 4% 초반에. 그래서 아싸 대환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딱 갔는데 고객님 이미 DSR 한도 40% 초과되셨네요. 일부 상환하시고 대환 가능하십니다. 아마 이런 답변이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이 낮은 금리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 어제 PD수첩 보셔서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사람 잡습니다 진짜. 근데 그것이 역사는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거래량 2,000건 아직 미치지 못하네요. 대구는 아직까지 그 어느 지역도 빙하기를 탈출하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광주가 그나마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전국이 같이 분위기가 다운되면은 한 지역 치고 나가지 못하죠. 세종시가 추락하고 대구 너무 길어지나요?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종시가 추락하고 대구가 추락하는 과정 속에서 야 이거 대세 분위기가 하락으로 굳어지는 것 같다. 다른 지역들도 같이 간다. 그 말 계속 주요했죠. 그래서 지금 특정한 지역 하나 세종이 지금 하나 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전체 시장을 다 견인해 나가기에는 조금 버거워 보이긴 합니다.
뒷부분 오늘 빨리 마무리할게요. 분양권 15건, 그중에 5억을 넘어가는 것 별로 없습니다. 층수가 굉장히 괜찮고 매력적이어야만 5억 이상, 그 외에는 5억 아래쪽. 전세 거래량 60건대, 전세 거래량도 적다는 부분. 이제 멸실되었다가 입주하고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넣고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부분들 좀 있습니다. 신고가 나오는 것들 약간 애매한 신고가들.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굉장히 싼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전세 가격이 받쳐주고 매매가를 올리고 다 하고 싶지만 이 이 주체들이 다 좀 먹고 살만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못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전월세 비율 대구가 좀 낮은 편이에요. 전세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뒷부분 차트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기에 영상으로만 보여드리고, 월세도 62건, 전세도 60건대. 월세만 그나마 좀 나가고 전세는 생각보다 집 보러 안 오는 느낌은 좀 있을 거예요. 주변에서 뭐 거래가 많이 된다, 뭐 분위기가 살아난다,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거래되는 아파트만 거래가 되고 생각보다 안 되는 부분들도 좀 있을 듯 합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